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왜 못 나오셨죠? 오후라도 나오신 건 잘하신 일인데 예, 그거를 그러면 오전에 국정감사를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이 돼갖고 나왔습니다. 쌍방울에서 별로 얘기된 게 없어요, 오전에. 저한테 진술회유, 뭐 연어 파티,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나왔지 쌍방울 회사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갑자기 생겼다고 또 툭 튀어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홍지욱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애 통전부 실장이죠? 김성애 씨는 500만 불 줬다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2차례씩 나와서 총 4차례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완구 지사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보수가 그냥 말을 한 전원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건 사실 첩보는 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 회담의 거마비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보수 협조자에게 김성애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애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래갖고 지난달도 그 블랙 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그 국정원 문건의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엄영수 비서실장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좀 약간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2019년 7월 이제 저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사업협력 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에 미래전략실의 김영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북한과 사업 계획서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퍼뜨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호텔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 저수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 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3자 뇌물이든 뭐 어떤 뇌물이라고 그런 걸 지금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놓고 1심 판결에서 이거를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 판결해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컸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녹음 파일에 나오고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 증인의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영수 증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들으셨죠? 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도 대북 사업의 목적을 이완혁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그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저 그 7월 17일 저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엄영수 증인, 예. 짧게 전체적인 제 증언 자료를 보면은 짧게 답변을 짧게. 예. 네. 자, 봉지욱 참고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 말씀 하세요. 엄영수 비서실장은 2023년 7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화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안부수나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지 않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지금 봉지욱 요 기자님은 봉지욱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씀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뭐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욱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 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췌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 날 한 번, 그다음에 6월 4일 날 오후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통 따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라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을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지금 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럼 반박하세요.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의원님 제가 검찰 전화를 받았으면은 엄영수 증인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회사나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엄영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저는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지욱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누구를 두둔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사입니까? 네. 네, 두 분 앉아주세요. 작년 7월 12일에 이화영 증인과 김영태 변호사 간의 서울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죠. 이화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영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이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네, 그것도 있고 인신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문제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 문제라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가 되나? 네,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종을 통해서 이지사적인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지사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어서 거기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말로 저희가 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거 터트려도 이미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 합의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뭐가 문제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놈이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하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제 대답하세요.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원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관계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저 상황은 제가 그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제가 그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진짜 두려워하잖아요. 참. 주진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은 대북 선거 같은 것도 우리가 자기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좀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서 전 옥시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노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이 검찰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변호사님께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주진우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법원에 저걸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그럼 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자,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지원들. 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변호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우리 변호사인 분들이 이 휴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증거를 냈다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의원님 손에 가 있죠?